오늘 드디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형 맥북 프로가 출시되었는데요. 새로운 특징들과 예상되는 성능 그리고 가격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두 모델 모두 새로운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M1 프로와 맥스 모두 8개의 고성능 코어와 2개의 저전력 코어로 구성되었는데요. M1 프로에서는 최대 32기가 메모리와 16코어 GPU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M1 맥스에서는 최대 64기가 메모리와 32코어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코어 수는 기존 M1에 비해서 고작 2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성능 코어를 2배 늘리면서 저전력 코어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M1에서 다소 아쉬웠던 멀티코어 퍼포먼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GPU는 기존 M1의 8코어보다 대폭 늘어나서 최소 16코어부터 32코어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GPU 성능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M1보다는 최대 4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좀 특이한 건 14인치 기본형을 선택하면 8코어 CPU와 14코어 GPU가 탑재되는데요. M1 프로에서 수율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따로 분리해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순수한 하드웨어 성능 자체로만 보면 AMD Ryzen 9 CPU와 엔비디아 3000번대 GPU 조합과 유사한 성능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M1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이 하나의 칩셋에 합해진 통합형 설계와 OS 최적화를 바탕으로 스펙상 성능보다 훨씬 우수한 실사용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M1의 큰 장점이었던 전력 효율성이 이번 M1 프로와 맥스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CPU는 최대 30W, GPU는 32코어 기준 최대 60W로 동급의 PC 노트북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면 발열 관리도 쉬워지고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로 구동해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외부에서의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인 CPU와 GPU 코어 구성은 물론이고 비디오 인코딩과 디코딩 엔진도 큰 폭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M1 맥스에서는 M1 프로보다 2배 더 많은 비디오 인코더와 2개의 프로레스 비디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영상에서는 M1 맥스 기준으로 무려 30개의 4K 프로레스 비디오를 동시에 디코딩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애프터버너 카드를 장착한 맥 프로보다도 더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영상 작업만큼은 어쩔 수 없이 PC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맥북 프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면요.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대로 14인치와 16인치 모두 HDMI와 SD 카드 리더 그리고 새로운 맥세이프 3 충전 단자를 사용하면서 3개의 썬더볼트 4 포트를 탑재하였습니다. 외장 모니터 연결성도 M1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M1 프로에서는 최대 2대의 외장 모니터를 지원하면서 6K 상도를 사용할 수 있고 M1 맥스는 여기에 1대의 6K 디스플레이와 1대의 4K 디스플레이를 추가해서 총 4대의 외장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탑재되었던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와 거의 동일한 사양입니다. 좀 특이하게 전면 카메라 주변으로 노치가 생겼는데요. 베젤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들면서 제한된 폼팩터에서 화면 사이즈를 최대로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4보다는 불호가 훨씬 많았던 터치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풀사이즈 펑션 키를 갖춘 새로운 매직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는 몇 개월 전 출시되었던 M1 아이맥과 유사한 사양인데요. 잡음 레벨이 낮아진 3어레이 마이크와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6개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M1 아이맥에서는 스피커 사운드가 좀 아쉬웠는데요. 맥북 프로는 일단 어파이어링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우퍼 주변의 공간 설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웹캠은 이제서야 드디어 1080p를 지원하는데요. 그동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꾸준히 성능을 향상시켜왔던 뉴럴엔진을 활용한 컴퓨테이셔널 비디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 맥북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양 모델인 만큼 무게는 꽤 묵직한 편인데요. 16인치는 약 2.2kg, 14인치는 약 1.6kg로 M1 맥북에 비해서 휴대성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14인치 모델은 최대 17시간, 16인치 모델은 최대 21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M1과는 다르게 M1 프로나 맥스의 TGP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GPU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신형 맥북 프로는 기존 M1 맥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만큼 역시 가격이 예상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M1 프로가 탑재된 14인치 기본형은 269만원, 16인치 기본형은 336만원인데요. 사실 14인치 기본형은 M1 프로에서 일부 코어가 삭제된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309만원이 현실적인 시작 가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유저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게 될 M1 맥스를 탑재한 16인치 고급형 모델은 32기가 램과 1TB SSD를 포함해서 무려 471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M1 맥북이 워낙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줬던 만큼 꽤나 섭섭하게 느껴지는 가격이네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레이저 블레이드나 에이수스 제피러스 같은 거의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PC 노트북을 거의 2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요. 과연 이 정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제가 직접 다양한 사양들로 구입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리뷰 제품을 구입할 때 또 테스트를 진행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답글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맥북 프로에 관련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